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가이드. 저희 여행자분들이 FOMC 결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부터 봐야 될 업종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이상원 가이드, 저희는 어떤 업종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상승을 했던 업종과 지금 금리 인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상승할 업종들은 사뭇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4월과 7월까지, 8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나 우량주들 그리고 국내 고유의 정책에 따른 금융주들이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보다 코스피의 시장이 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신고가도 세워질 만큼요. 근데 코스닥 시장 아직도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시장과 코스닥의 시장은 서로 키 맞추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업종을 꼽으라고 했을 때 단연코 기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주에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정부의 정책, 세계적인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미 기술주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나 AI, 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이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서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들에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만큼은 아직도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점이라고 했죠. 전기차와 신재생의 콜라보로 2차 전지는 당분간 상승 파동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최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신해서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상향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가 보급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것들을 내놓을까요?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사실 알잖아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배터리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이 더 크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부담을 완화시켜야 사실상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까지 제공을 하면서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차 전지의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신재생이에요. 최근 들어서 AI나 로봇, 원자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력 부족이죠. 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분명히 AI나 이런 전반적인 로봇 산업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받쳐줘야 되는 것이 전력인데, 자,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 투자되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증설되고 건축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제 분명 봤던 로봇이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한 개발성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가 다르게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5년 이제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어디선가 보급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풍력과 수소 그리고 태양광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태양광과 풍력, 수소 같은 경우는 전력량을 발생시키고 여기에 대한 저장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하나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을 모아서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장치 ESS라고 합니다. 그 ESS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예요. 결국엔 2차 전지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시대가 필요한 것, 환경이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2차 전지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테슬라죠. 분명히 국내 증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미국 주식도 세계 여행도 나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테슬라 차트 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불과 1년 사이만 하더라도 138달러에서 488달러까지 무려 3배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도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손가락에 꼽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 대선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간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도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테슬라도 여기에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굉장히 다사다난한 차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갈색선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갈색선이 무슨 선인지만 알았더라면 테슬라 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갈색선은 뒤에 있는 차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LNF라는 차트죠. 2022년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2차 전지 없으면 수익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2차 전지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마저도 이 갈색선을 따라서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거. 이 갈색선 뭔가 되게 막 신비롭고 막 대단한 기술 같고 그렇죠? 아닙니다. 주식 초보자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이에요. 자, 이게 무슨 선인지는 조금 이따가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색선. 빨간색 선도 아니고 갈색 선이라뇨. 계속해서 그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자분들, 이번에는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제약 바이오 이쪽에 투자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신약을 출시를 해놓고요. 사용 허가 과정인 임상시험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항상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바로 바이오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려워요. 왜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 바이오 친구들이 왜 수혜주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한번 봐도 되는 업종인 건지 궁금하네요. 왜 수혜주예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수혜라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술주들은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지만 그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들을 개발을 해야 그 신약을 상품화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기술주들, 뭐 반도체, 2차 전지의 기업들보다 제약주들은 그 투자와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충분히도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금리의 인하, 첫 번째로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호적인 규제 완화. 말 그대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여기를 주축으로 삼아서 꾸준하게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요 증가. 지금 무슨 시대일까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라고 불리죠. 우리가 계속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명만 올라가나요? 사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큼 아픈 곳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선 결국엔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분위기상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약주들은 꾸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이번 하반기 때 유망한 기업들의 인상시험의 결과가 대기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 기업들은 계속 임상시험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시장이 기대하는 제약 신약들이 이번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는 수급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기술 수출과 위탁 생산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제약이 이 성분을 발견을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했다면, 다만 그 기업들은 아쉽게도 그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량 생산할 능력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런 위탁 생산까지 계속 꾸준하게 맡아오게 되면서 제약주들의 실적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 직접 차트를 좀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빨간 선도 아닌 갈색 선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자, 이 갈색 선이 대체 뭐길래, 이 갈색 선을 우리가 초기에만 알았더라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지금 미리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 전에도 알테오젠은 이 갈색선 밑에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갈색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이 상향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나가더라. 지금도 신고가의 영역에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하나의 갈색선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해 볼
차트예요. 대형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갈색 선을 기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갈색 선 밑에서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기 직전의 시점인 갈색 선에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대형 제약이 알테오젠처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본다면 이 갈색 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해당 내용 오늘 방송 중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타이밍 못 잡고 기회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우리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친절한 이상원 가이드의 히든 콘텐츠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 전해드린 히든 자료와 더불어서요. 전략 그리고 투자 공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이상원 가이드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여행에도 길이 있듯이 주식 차트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여행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차트를 모르면 투자를 하더라도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길을 잃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 친절한 이상원 가이드가 현명하게 그 안에서 길을 찾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어요.